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잘날입니다. 정규직, 비정규직, 직장마다 이런 이 차이가 있어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.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어떻게나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. 공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규직 취직이 안 되어서 20대 중반부터 이 소규모 학원을 경영했습니다. 학원장이죠. 그런데 이 마른 고기 한 묶음, 이 묶음 속자죠. 그리고 마른 고기 숫자, 여기 숫자요. 속수 한 묶음의 마른 고기입니다. 여기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 육자의 육달월이죠. 위에는 발음 보이고 속수. 그러니까 마른 고기 한 묶음을 등록금조로 가지고 오면 다 제자로 받아들이고 학비를 따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요. 이 공자님 댁은 항상 그 제자들로 득식을 그렸을 겁니다.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한 10여 명 혹은 20여 명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제자들에게도 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밥을 해줘야 되는 이 공자님의 사모님은 정말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. 뭐 실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년기에 이르러서 아이고 내 이 영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멀리 가버렸다는 그런 전설도 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공자님의 이 사모님, 공자님의 이 부인이 이 성이 기라고 있습니다. 이 기자는 그 기자 있죠. 기자와 같은 뜻이에요. 이 발음이 기관. 기관. 그러니까 공자님의 이 사모님은 기관 씨예요. 기관. 이름은 몰라요. 이름은 모르고 기관 씨인데 이게 바로 이 복성이죠. 복성이라 그러는데 이 복성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. 뭐 황보씨, 그리고 제갈씨, 뭐 서문씨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서문경, 제갈공명, 이 황보 밀, 또 우리 축구 선수, 또 이 황보관, 뭐 이런 때 이 복성이라 그러는데 복성이 많죠. 우리나라에 선우용녀 할 때 선우씨, 뭐 이런. 그래 공자님의 부인이 이 기관씨예요. 기관씨 복성이죠. 원래 이 공자님의 원래 고향인 송나라 출신의 아가씨였는데 이 공자님이 19살 때 결혼을 했고, 결혼했고, 또 이분이 이 공자님보다 7년 앞서, 공자님이 요즘 나이로 7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7년 앞에 돌아가셨어요. 위나라에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자님 나이로 본다면 19살 때 결혼을 했고, 공자님 65세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거의 46년간 이 공자님과 부부 생활을 하면서 공자님을 잘 내조를 했고, 그리고 또 일남 일녀를 낳았죠.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. 그런데 공자님이 제자 가운데 집에서 참 공자님 집에 들어와서 밥까지 얻어 먹으면서 공부를 배웠던 제자 가운데 이 제자를 있습니다. 제라고 있습니다. 제상할 제자죠.
제여, 이 여자는 나여자예요. 이 자가 자아입니다. 자아. 그래서 사람들은 제여라고 하기도 하고 제아라고 하기도 하죠. 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아가 좀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좀 농땡이였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어느 날 공자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싹 빠져나와가지고 구석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공자님께 발각된 모양이에요. 제아가 없지? 응? 이 애가 어디 갔을까 하다가 공자님이 싹 다니다가 구석방에서 낮잠을 자는 이 제아를 발견합니다. 이때 공자님께서 좀 가혹한 꾸중을 하셔요. 뭐라고 하냐면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고 썩은 나무, 흙이 다 썩은 담장은 뭐 보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. 어차피 무너질 것이다. 그래 흙이 다 썩은 이 담장을 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고 곧 무너질 것이다. 이런 말씀으로서 꾸짖어요. 그러니까 낮잠을 좀 잤다고 해서 제자가 낮잠을 좀 잤다고 해서 썩은 나무나 혹은 이 흙이 썩어서 곧 무너질 담장에 비교해서 꾸중을 했습니다. 근데 요즘 같았으면 공자님은 학생 학대죄로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고초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. 참 어떻게 학생 공부 좀 낮잠 좀 잤다고 해서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을까요? 야 정말 공자님 알고 보면 학생들에게 엄청 엄했던 것 같아요. 낮잠 좀 잤다고 썩은 나무, 썩은 흙담장 이렇게 막 꾸지람 하셨으니까요. 자 이게 바로 썩을 후자. 이 불후에 명곡할 때 불후 썩지 않는 썩을 후자죠. 후목, 썩은 나무에 불가는 뭐뭐 할 수 없다. 그리고 논어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. 썩은 나무에는 불가 조야. 썩은 나무는 이 조자는 뭐냐면 조각을 할 수 없다 할 때 조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에 좀 이 불성실하고 낮잠을 잔 제자를 꾸짖던 공자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후목 불가조야.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 정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구제불능의 썩은 나무와 같아. 이렇게 해서 나는 썩은 나무와 함께 할 수 없다. 이렇게 주장한 정치가 있었죠. 과연 어느 쪽이 이 썩은 나무일지는 민의에 의해서 곧 이제 조만간에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어느 쪽이 썩은 나무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썩을 후자, 썩을 후자, 불후에 명곡할 때 후자죠. 나무 목자고 아낼 불자, 가할 가자, 불가 뭐뭐 할 수 없다, 불가 말이죠. 요 글자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요 글자는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. 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요 글자를 자세히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죠. 다시 쓸게요. 자, 요거는 이 두루 주자인데 주나라 할 때 주자이기도 하고 발음교회 여기서 발음 역할을 합니다. 여기 보면 새 추자가 있어요. 새 추자. 자, 그럼 이게 뭐냐? 이게 뭐냐면 이 불가조야 그랬는데 불가조야 조각이라고 쓰고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새 추자가 들어있어. 이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, 여러분. 독수리 조자예요. 여러분
그 유명한 김용이라는 찐용이라는 소설가의 이 사조영웅전 사조 서雕서雕영웅전 이게 정말 무협 소설 가운데서는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. 무협 소설이죠. 김용이라는 중국의 걸출한 무협 소설가가 쓴 사조영웅전 서雕英雄传 사조영웅전 이때의 조가 뭐냐면 바로 누굽니까? 뭡니까? 저거예요. 독수리를 쏘던 영웅에 관한 이야기. 이게 누구냐면 이 소설 사조영웅전이라는 김용의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 뭐 곽재우 장군도 있고 유명 우리나라 곽씨 많잖아요. 곽정, 정자, 정자, 곽정, 곽정이라는 주인공이 결국은 온갖 고초를 겪고 나서 결국은 사조영웅전으로 등장하게 되는 완성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쓴 소설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조랑이 뭐냐면 독수리를 쏘던 영웅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조자는 뭐냐면 바로 독수리 조자예요. 그러니까 허목불가조야 할 때 어떻게 거기에 조자에 독수리 조자가 말이 안 되죠. 그런데 그러면 요 조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게 발음 기호이고 앞에 얼음 덩어리를 뜻하는 빙자 요거 있죠. 여기 들어가면 요건 뭐냐면 시들 조자예요. 그래서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다 할 때 조자, 할 때 시들다 뜻이고 아까 이렇게 쓰면 이건 뭡니까? 독수리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 후목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할 때 조자는 진짜 조자는 뭐냐면 바로 이 글자가 바로 조각할 때 조각할 때 세길각자 이 조자예요.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여기 뭐냐면 이건 발음 보이고 어떤 물건을 손을 봐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빛나게 하다 빛이 팍 번쩍번쩍 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 원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글자를 여러분 보십시오. 이렇게 해놓고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쓸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니까 후목불가조야 할 때는 이 글자가 번글자이고 이 글자를 쓴다든지 이 글자를 쓰면 전부 이것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원래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빌려서 쓴 음차. 음차라는 게 뭐냐면 요 발음 음자에다가 빌릴 차자예요. 음차. 이게 발음을 빌려 씁니다. 가차자. 그러니까 여러분 후목 불가줘야 할 때 이 조자 쓰기도 이 조자 쓸 수 있지만 사실은 바로 요 글자 요거 색일 조자 조각할 때 색일 조자 이거를 써야 된다. 이건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썩은 나무를 어떻게 조각합니까? 탄탄하고 단단한 박달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야 이 조각품이 빛나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? 썩은 나무에 조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. 하여튼 요즘 이 정치계에서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후목불가조야 이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 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